제가 요거 화면 다시 한번 공유, 요거 다른 건데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만큼을 지금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하는 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거 시험 보시면 항상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하고 리본 메뉴가 모스 시험에서 항상 나오거든요. 제가 안 해주려다가 평소에는 거의 쓸 일이 없어. 그렇지만 시험을 위해서 요거 두 개, 그리고 슬라이드 배경 서식이라고 해서 슬라이드 전체에 배경을 넣는 거, 그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적어놨고요. 그다음 슬라이드의 머리글, 바닥글 설정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슬라이드 밑에 이렇게 뭐 바닥에 글, 뭐 이거 어떤 슬라이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는 뭐 날짜라든지 시간 아니면은 페이지 번호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설정하는 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해서 이거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똑같은 걸 연속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연습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 삽입하고 난 다음에 서식 지정하는 거 이것도 좀 해볼 거고, 그리고 표 삽입하고 어제 하긴 했는데 좀 너무 그냥 막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 더 해보고, 표를 삽입한 다음에 차트 삽입하는 것까지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차트 삽입하는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써봤어요. 그래서 요거 이따가 표 삽입하고 요걸 이용해서 차트도 삽입해 볼 거예요. 그리고 워드 아트 삽입하는 것도 좀 그냥 쑥 지나간 것 같아서 요거, 그다음에 오디오랑 비디오 삽입하는 거.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어제 하긴 했는데 경로 지정하는 것을 좀 못해서 여기까지 해서 파워포인트에 뭐 핵심 기능이라고 사실 썼는데 좀 어제 다 못했던 내용들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워드를 들어갈 거예요. 워드는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해서 아마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그냥 대충 내가 아는 거 교수님 설명하시네라고 생각할 거고, 어쩌다가 한 번씩 이거는 내가 몰랐던 기능이야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기능만 이렇게 쏙쏙쏙쏙 하기가 그것도 또 뭐 어떤 사람이 뭘 모르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일단은 쭉 나가면서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 좀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내용들 넣어서 이렇게 워드는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계속 항상 얘기하듯이 여러분들한테 뭐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배우고 싶은 내용을 여러분이 좀 채팅창이라든지 어떻게 남겨달라고 했는데 별로 요청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임의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 어, 요청 사항이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이거 좀 더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내일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제가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좀 해주시고, 제가 이제 강의한 걸 이렇게 봤더니요 좀 말이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 대상인데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이 빨라요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제가 좀 빨리 하긴 했는데, 혹시 이제 동영상 같은 거 재생하실 때 1배속 아니고 뭐 0.8배속 이렇게도 재생 가능하다면 좀 느리게 재생해서 제 수업을 재생해서 들어주시면은 좀 천천히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천천히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용은 많은데 시간은 조금이라서 제가 좀 저도 모르게 자꾸 말이 빨라진 것 같아요.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좀 그래도 천천히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면서 네, 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앞에 부분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부터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넘어가서요. 일단 지금 뭐 이 상태에서 바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뭐 리본 메뉴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뭐 아무 그 파워포인트 실행시키시고요. 그냥 일단은 하나의 그 슬라이드 있는 그 상태에서 제가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요 상태에서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포인트 이 화면 지금 보이시죠? 맨 위에 보시면 저장하기, 그다음에 뭐 입력 취소, 그다음에 되돌리기, 뭐 여러 가지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데 요거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해요. 요 맨 위에 부분, 요 빨간색 부분 보이시죠?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일자 모양의 역삼각형을 눌러보시면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더 많은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들기는 나와 있다. 저장도
나와 있구나. 인쇄 미리 보기도 나와 있어요. 실행 취소도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여기 없는 거는 열기, 그리고 전자메일, 빠른 인쇄, 맞춤법 검사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건데 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여기 위에 메뉴에다 올려놓으면 다른데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눌러가지고 확인하지 않고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니까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실행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더 여기다 추가하고 싶어. 여러분 빠르게 뭐 실행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됐겠지? 그래서 기타 명령으로 가시면 이렇게 바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그 화면이 떠요. 여기 보시면 사실 이거 파워포인트 옵션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걸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바로 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리본 사용자 지정도 여기 있어요. 리본 사용자 지정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지금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그 아이콘으로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도구 모음들이.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거, 예를 들자면 나는 워드아트 삽입하는 걸 굉장히 많이 사용해. 나는 표 삽입하는 걸 되게 많이 사용해.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골라서 이쪽으로 추가 누르시면 돼요. 저는 워드아트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추가할게요. 추가. 그럼 여기 워드아트 삽입하는 게 여기로 들어갔어요. 또 뭐가 있나? 저는 도형도 많이 삽입할 거거든요. 그래서 도형 추가. 아, 있대요. 이거는 도형 여기 있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저는 표도 많이 삽입하는데 표 삽입하는 게 있나요? 어, 여기 있네요. 표 추가. 요거 있죠. 요것도 추가. 그다음에 뭐 차트도 많이 넣는다. 그렇다면 차트는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사용하는 명령 말고요. 요거 누르시면 다른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삽입 탭이 있거든요. 삽입 탭에 가시면 차트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삽입 탭에 있어요. 삽입 탭에 가시면 나는 기호를 많이 삽입해요. 그럼 기호 여기 있잖아요. 기호 추가. 그다음에 차트도 많이 삽입하니까 차트 차트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차트 추가. 그래서 추가. 뭐 이 정도. 저는 이 정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명령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빠른 실행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했으면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아, 이 중에서 내가 필요 없네요. 이거는 필요 없네요. 뭐 이거는 필요 없네요. 이런 게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시 제거를 누르시면 돼요. 전 이 정도 다 필요하니까요. 하고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보면 굉장히 제가 많이 사용하는 애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차트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한 번에 띡 누르면 바로 차트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워드아트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워드아트가 잠깐만요. 요거 기울어진 거거든요. 이게 워드아트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어떤 워드아트의 특징적인 거 하나를 선택해서 워드아트를 입력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위에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리본 메뉴라고 했잖아요. 리본 메뉴는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걸 열었는데 여러분 리본 메뉴가 지금 파일, 홈, 탭을 누르면 이렇게 리본 메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리본 메뉴가 사라졌을 때가 있어. 어때 사라지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위로 올라가 있는 네모난 상자가 있는데 요거 눌러보시면 리본 메뉴 자동 숨기기, 탭 표시, 탭 및 명령 표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누르잖아요. 그럼 리본 메뉴가 없어져요. 그죠? 자동 없어지고 여기를 누르면 이제 뭔가 리본 메뉴가 이렇게 생기는데 하다가 할 때는 전체 다 보이다가 이 위에를 클릭하면 리본 메뉴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불편해요. 어, 이게 이제 화면을 크게 보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게 좋지만 이 리본 메뉴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떤 기능을 할 때 이렇게 선택해 놓고 요거를 리본 메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맨날 매번 할 때마다 이걸 눌러서 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을 눌러서 이 중에 세 번째 거 탭과 명령어를 같이 표시해 주세요라는 이 세 번째 걸 눌러주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리본 메뉴가 항상 위에 보여요. 삽입, 디자인 이렇게 리본 메뉴가 다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리본 메뉴가 보이도록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나 리본 메뉴가 없어졌을 때는 요거 눌러서 세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제가 목소리가 되게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들으시기에 쇳소리가 나서 좀 귀가 거슬리실 수도 있는데 죄송해요. 양해 바랍니다. 목소리가 이게 안 돌아오네요. 하루 종일 얘기를 했는데도 죄송해요. 감기가 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 홈탭에 자, 그래서 이 지금 두 번째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하는 거 요거를 할 건데요. 이런 리본 메뉴에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근데 내가 새로운 리본 메뉴를 하나 만들고 싶어. 지금 파일, 홈, 삽입, 디자인, 전환,
애니메이션, 슬라이드쇼, 검토, 보기, 서식 이렇게 리본 메뉴들이 있는데 나 이거 말고 여기 옆에다가 내 이름으로 된 리본 메뉴를 하나 새롭게 만들고 싶어. 그럴 때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얘는 어딨냐면요. 파일 탭에 가셔서요. 파일에 가서 맨 마지막에 옵션이라고 있죠.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옵션. 그러면 왼쪽에 쭉 메뉴들이 있는데 그중에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뭐 홈탭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걸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아래쪽 보세요. 새 탭이라는 거 있어요. 새 탭. 새 탭을 누르시면 새로운 리본 메뉴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탭을 누르고요. 자, 새 탭 이름도 제가 만들게요. 새 탭 이름 바꾸기 눌러서요. 새 탭 이름 바꾸기. 음, 어, 이름이 안 바꿔져서 이게 컴퓨터 어제부터 살짝 문제가 생겨서 자꾸 이게 뭔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데, 네. 일단, 그럼 그냥 요 새 탭이라는 이름으로 할게요. 새 그룹도 마찬가지야. 그룹을 더 추가하고 싶어. 이거 그룹도 그 새 그룹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안 돼서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눌러주고 있어. 지금 요 파워포인트 옵션 화면은 보이나요? 이 화면이 보일까, 안 보일까? 채팅창에 글을 좀 남겨주세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은데요. 물어봤거든. 아무도 대답이 없네. 주무세요? 아,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왜 새 그룹 이것도 여러분들 안 고쳐지나요? 저 이게 잘 원래 이렇게 이름 수정하면 이게 이렇게 고쳐져야 되는데 지금 뭐 때문에 이게 안 고쳐지는지 제가 지금 이름이 안 바꿔져서 그냥 이대로 할게요. 그럼 새 탭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지금 새 그룹 하나, 요것도 이름 바꿔야 돼. 뭐, 이 새 탭에다가는 뭐 순주의 리본 메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도 그룹별로 이렇게 묶을 수 있거든. 그럼 첫 번째 그룹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 뭐두 번째 그룹에는 삽입 아이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룹도 이렇게 새 그룹 계속 지정을 할 수 있고, 이 그룹에 대해서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이름이 지금 안 바꿔지고 있어. 네. 그래서 일단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요 그룹에다가 나는 제일 많이 쓰는 거 그룹 워드 아트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 그다음에 도형도 여기다 넣을 거고 뭐 뒤로 보내기 이런 것도 여기다 넣을게요. 그다음에 뭐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런 것들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 집어넣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아이콘들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어. 뭐 실행, 뭐 앞으로 가져오기 이런 거 한번 열기 이런 거 아무거나 그냥 제가 또 한번 넣어볼게요. 인쇄하기. 인쇄 밀보기 및 인쇄, 뭐 잘라내기,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이 안에다 넣겠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새 탭이라고 생겨요. 그 새 탭 안에 제가 요 새 그룹, 요 첫 번째 만든 그룹에 이런 애들이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만든 탭을 이렇게 하나 리본 메뉴에 탭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탭 안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홈 탭, 뭐 삽입 탭, 이렇게 다른 탭들을 클릭할 필요 없이 새 탭에다가 이걸 다 모아놓잖아. 그러면 제가 요 탭만 이렇게 열어놓고 뭔가 이게 파워포인트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을 여기서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되게 편하겠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배경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 배경을 보려면 홈 탭으로 다시 이동해야 돼요. 홈 탭이 아니고 디자인 탭. 디자인 탭으로 가시면 여기 오른쪽에 배경 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슬라이드의 배경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여기 보시면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슬라이드 크기를 더 많이 또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저 어제 봤을 때는 슬라이드 크기가 4:3하고 16:9 두 개밖에 없었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슬라이드 크기를 내가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 슬라이드 크기에 가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여기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와이드 스크린 뭐 레터 용지, 뭐 A3 용지, A4 용지, B4, B5 용지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고 사용자 지정을 누르면 여러분이 넓이하고 높이를 마음대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방향도 만약에 내가 세로로 하고 싶어요. 이 슬라이드 방향을 그럼 세로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슬라이드가 꼭 그 A4 용지 세로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항상 그 슬라이드를 가로로만 보셨잖아요. 근데 세로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어디서 조절한다고요? 디자인 탭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가로로 해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 화면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 배경 서식 안 되네. 예. 배경 서식을 누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배경 서식에 해당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지금 뭐 배경에 단색도 채울 수가 있고요. 그라데이션으로도 채울 수가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그림 또는 질감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림 또는 질감을 누르시면 질감을 고를 수가 있어. 질감이 안 보이네. 이렇게 여기 밑에 나오는데 질감도 더 밑으로 내려볼까요? 자, 여기 오른쪽에 여기 질감 누르시면 질감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뭐 물방울 질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더 다양한 질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감을 채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림을 또 채우고 싶다. 그러면 파일 누르셔서 그림을 골라서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요. 네. 단색 채우기 다시 갈게요. 이거 취소하고. 그럼 이걸 채웠는데 어떻게 이거를 뺄까요? 그럼 여기 원래 색깔이 자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 원래 기본이 단색 채우기 요거 해서 어, 색깔 눌러서 자동으로 해주시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경 뭔가를 채웠잖아요. 채우고 난 다음에 원래 이 위에 보시면 채우기 없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없을 때는 단색 채우기에서 요거 눌러서 없음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채웠는데 이렇게 색을 채웠다면 잠깐만요. 배경 서식에서 밑에 보시면 모두 적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 이 밑에 이 왼쪽에 보시면 지금 슬라이드가 총 저는 5개가 있는데요. 이 5개의 슬라이드에 모두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 적용이. 그래서 채우기에서 모두 내가 원하는 색깔, 질감, 그림 이런 것들로 전체 배경을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게 지금 슬라이드 배경 서식을 원하는 채우기로 선택해서 채울 수 있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머리글 바닥글 설정하는 거 이거 한번 가볼게요. 자, 슬라이드 머리글 바닥글 설정하는 것은 삽입 탭에 있고요. 텍스트라는 그룹에 보시면 두 번째에 보시면 머리글 바닥글이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면 지금 채울 수 있는 게 슬라이드에 번호도 채울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미리 보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번호가 들어갈 거예요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글도 체크하시면요. 바닥글에 내가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제가 여기다 바닥글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기 가운데 부분 요 구역에 바닥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글에다가 뭐, 요 슬라이드에 설명 같은 거 해주시면 좋겠죠. 뭐, 파워포인트 핵심 기능,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 모든 슬라이드의 아래쪽에 가운데쯤에 파워포인트 핵심 기능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뭐냐면 맨 첫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잖아요. 거기에도 뭐 밑에 바닥글이랑 페이지 번호 들어가면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함을 체크를 해주시면 첫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가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날짜 및 시간 같은 것도 만약에 넣고 싶다, 그럼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줬잖아. 그러면 오늘은 8월 19일인데 만약에 내일 보면 거기 날짜 및 시간 거기에 8월 19일이 아니고 8월 20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들어가요. 그렇지 않고 나는 꼭 날짜를 어떤 특정한 날짜를 입력하고 싶어. 그러면 직접 입력으로 체크해서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날짜 및 시간이랑 슬라이드 번호, 바닥글 이런 것들을 삽입할 수가 있다. 모두 적용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지금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는 들어간 이유가 여기는 제목 슬라이드가 아니에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라서 이렇게 왼쪽에는 날짜가 들어갔고 가운데는 바닥글, 그다음에 오른쪽에 페이지 번호가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근데 지금 보면은 페이지 번호가 굉장히 흐리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좀 진하게 크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일일이 이 모든 슬라이드 만약에 100개가 있었다. 그럼 100개 전부 다 이거 하기가 너무 힘들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거 한번 살펴볼 건데, 이런 거 이제 한꺼번에 이 모든 슬라이드에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들을 좀 내가 한꺼번에 변경을 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요. 자, 그럼 슬라이드 마스터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보기 가시면요. 보기 탭으로 가시면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있어요. 마스터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 가시면 지금 이 왼쪽에 뭔가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뭐 제목, 제목 슬라이드도 넣었을 테고,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도 넣었을 테고, 또 뭐 중간에 제목 있는, 그런 슬라이드도 넣었을 테고,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 두 개 있는 그런 제목 슬라이드도 넣었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모든 슬라이드에 보시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맨 위에 있는 슬라이드야. 이거는 밑에 있는 슬라이드들의, 어, 엄마격, 아빠격, 부모격인 슬라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절을 하면 이게 제일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했지만 이 밑에다가 뭔가를 적용하면 그게 얘보다 또 우선순위로 적용이 돼요. 근데 여기 밑에는 아무것도 안 정했다. 여기만 정했다. 그럼 여기에 정한 것들이 이 밑에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얘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일단 해볼게요. 맨 위에 첫 번째, 이거는 마스터 오브 마스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아래쪽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샵 표시되어 있는 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뭐냐면, 죄송해요. 다시 가볼게요. 맨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조금 더 커, 다른 거보다. 여기 있는 그 샵 표시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이 넣었던 그 페이지 번호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럭 지정을 해놓으면 돼. 블럭 지정하고 요거 조금 진하게 크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홈 탭에 가서 뭐 굵게, 그리고 크기를 좀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크게, 그리고 여기 그 서체도 바꿀 수가 있어요. 서체도 좀 뭐 고딕체 이런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잘 보이게. 그리고 이제 바닥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닥글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바닥글에 대한 내용을 하고 싶으니까 이 마우스로 여기 클릭하니까 바닥글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이 테두리 있죠? 이 상자, 이 상자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바닥글이라는 글씨가 그대로 사라져 있고,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변경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여기 바닥글에 대한 거는 내가 16포인트로 좀 크게 하면 바닥글은 글씨가 막 커지지. 그럼 실제는 이 바닥글이라는 글씨가 커지지 않고 이 바닥글 구역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그 색깔, 글자 색깔은 요거 눌러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초록색으로 하고 싶어. 그럼 여기 바닥글이랑 글씨가 초록색이 되지만 실제로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글씨가 초록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기울임체도 한번 넣어보고 그림자도 한번 넣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텍스트를 집어넣을 때 앞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요 기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 기호도 여러분 어제 기호 하셨는데 이 기호들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다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홈 탭에서 나는 첫 번째 수준의 기호는 이 네모난 걸로 하겠어. 그리고 두 번째 수준의 기호는 네모난 거 아니고 또 여기 들어가서 뭐 이 체크 모양으로 하겠어. 그리고 세 번째 수준의 어, 그 기호 모양은 뭐 그다음에 어떤 걸로 할까요? 요걸로 해보겠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해 놓고요. 이제 빠져나갈게요. 얘를 이제 지금 제가 마스터들의 마스터인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슬라이드 마스터 이렇게 하고 마스터 보기 닫기 누르면 돼.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거 지금 제가 이런 거 집어넣었는데 여기 저절로 이게 바뀌고 아래쪽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직 그 아래쪽에 바닥글이 삽입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또 삽입을 해줘야 돼요. 제가 했는데 이 마스터를 고치면 얘가 지워지더라고요. 바닥글 이게 체크가 하나도 안 돼 있죠. 아까 분명히 체크해놨는데 다시 체크 해볼게요. 이렇게 모두 적용.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바닥글은 왜 이렇게 바닥글에 제가 글씨를 안 썼네요. 다시 해볼게요. 삽입에 바닥글에 여기 바닥글에다 뭔가 글씨를 써줬어야 되는데 뭐라고 써줄까요?
파워포인트 핵심 기능이라고 써볼게요. 모두 적용. 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파워포인트 핵심 기능 아까 제가 여기다가 색깔을 초록색으로 하고 뭔가 그림자 효과 같은 것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도 커졌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디서 해줬다고?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곳에서 이걸 해줬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분 이거 일일이 여기 들어가서 이 바닥글을 이렇게 고쳐도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씩 다 고치는 거 너무 힘들잖아. 그쵸? 이게 지금 5개밖에 없어서 한 번에 뭐 고치는 게 5번만 고치면 되겠지만 이게 한 10개, 100개 있어봐요. 그럼 얼마나 고치기 힘들겠어요? 근데 마스터 기능에 들어가서 고치면 이렇게 한꺼번에 이 안에 들어있던 이런 그 체크 뭐죠? 글머리 기호도 한꺼번에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 이거 손 안 대도 이렇게 한꺼번에 글머리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슬라이드 마스터도 잘 이용하시면 되게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 그림 하나 삽입을 해볼게요. 그림 삽입하고 서식하는 거. 자, 삽입 탭에 가시면 그림 하고 여기 온라인 그림이라고 있는데 이 온라인 그림이 조금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검색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설악산 이건 이따가 워드에서 할 건데 뭐 여기서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설악산이라고 검색하면 설악산에 대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거는 삽입을 해도 삽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작권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이제 눌러서 제가 어떤 걸 삽입했더니 이게 막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 눌러볼게요. 아, 이런 식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 이 온라인 그림이라든지 또 이제, 뭐 비디오 같은 것도 온라인 비디오도 워드에서 삽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저작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삽입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삽입이 될 수 있는 거는 여기다가 온라인에서 검색해서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자, 그림 삽입해 볼게요. 그림 이제 기존에 있는 그림을 삽입해야 되지 제가 올려드린 파일에서 보시면 돼요. 6차시 그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올려놨을까 이렇게 학교 클릭하고 삽입 하시면은 이렇게 학교가 삽입이 되고요. 자, 제가 그림을 삽입했는데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내려고 지금 그림을 삽입하라고 한 거고요. 자, 요 그림을 삽입하잖아요. 그럼 그림 도구 서식이라는 새로운 메뉴가 생겨요.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해서 여기 첫 번째 보시면 배경 제거라고 있거든요. 배경을 제거해 줄 거야 라고 해서 이 파워포인트에서 임의로 이런 이 보라색으로 된 게 다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변경 내용 유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모두 삭제가 돼. 이 지금 삭제되고 이 회색으로 남은 거 있지? 이것만 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제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배경이 하얀 부분일 때 그럴 때 이용하시면 좋아요. 요거는 어, 변경 내용 모두 취소해서 취소했고요. 그 배경 제거 말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시면 이렇게 선명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밝기 대비 이런 것들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색으로 넘어가 볼게요. 색도 여기 색조, 그 다음에 뭐 채도 이런 것들 다 누르시면 채도가 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기능이고요. 그럼 원래대로 다시 해놓을게요. 자, 그림 스타일을 많이 써요. 그림을 삽입했으면 그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액자 같은 걸 꾸밀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꾸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그림 스타일이라는 곳에 쭉 있고요. 오른쪽에 자세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그림 이제 스타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도 뭔가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옆에 보시면 그림 테두리 색깔 같은 것들도 여러분 고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효과에 들어가면 더 많은 뭐 그림자, 반사 효과, 네온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효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또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더 다양하게 여러분이 그림에 삽입한 후에 여러 가지 효과들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제가 또 하나만 더 삽입해 볼게요. 삽입 탭 그림 들어가서 화살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2개 있는데 이 화살표가 지금 뭔가 이거 뒤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나는 이 그림 위에 얘가 화살표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넣으니까 얘가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여러 개체들이 있을 때는 얘네들이 앞이 어디고 뒤쪽으로 들어가는 게 어딘지를 알려줘야 돼. 그래서 화살표를 앞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화살표를 클릭하고 여기 그림 도구 서식에 보시면 오른쪽에 정렬에 앞으로 가져오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앞으로 가져와지죠. 그렇게 해서 그림이라든지 이런 개체들은 이렇게 정렬
탭에서 앞으로 가져오기, 뭐 뒤로 보내기 이런 명령들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정렬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복사를 해볼게요. 제가 여러 개 있다고 칠게요. 그럼 얘네들을 뭔가 정렬을 하고 싶어요. 똑같이 위치를 이렇게 똑같이 맞추고 싶어. 높이 같은 거를. 그럴 때는 얘랑 얘를 두 개를 선택하는데 선택할 때는 클릭하고요. Shift 키 누르고 클릭.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선택이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나서 맞춤이라는 곳이 있어. 맞춤. 맞춤을 누르시면 왼쪽으로 맞추겠다, 위쪽으로 맞추겠다, 뭐 오른쪽, 왼쪽 뭐 그런 게 있어요. 얘네는 지금 화살표 두 개를 위쪽이 높이를 같이 똑같이 해서 맞추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위쪽 맞춤 이렇게 하면 똑같이 위가 맞춰지면서 이렇게 나란히 맞춰져요. 그리고 또 다른 맞춤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뭐 아래쪽 맞춤, 중간 맞춤 뭐 이거는 뭐 가운데 맞춰지는 거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왼쪽 맞춤 이렇게 하면 왼쪽이 맞춰져. 그 두 개가 하나처럼 보이지. 그죠? 똑같이 맞춰져서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럼 얘를 조금 길게 해볼게요. 그래서 왼쪽 맞춤 해볼게요. 두 개를 선택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두 개 선택하고 맞춤해서 왼쪽 맞춤 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딱 왼쪽을 기준으로 이거 두 개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말고요. 얘네들을 간격을 좀 일정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클릭하고 이거 하나만 더 복사할게요. 이건 지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세 개에 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클릭하고 Shift 클릭 클릭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고요. 맞춤에 들어가시면 가로 간격 동일하게 뭐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로 간격은 이렇게 어 세 개 개체에 가운데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주겠다는 거야. 가로 간격 동일하게 하면 이렇게 간격 동일하게 되는데 지금 너무 얘가 커가지고 가로 간격 동일하게가 안 돼 있죠. 그래서 고를 땐 좀 이렇게 옆으로 벌려가지고 이렇게 좀 띄워주시고 나서 세 개 다시 선택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맞춤 가로 간격 동일하게. 근데 이제 높이가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높이는 맞춤 들어가서 위쪽 맞춤 해주시면 높이가 딱 맞고 가로 간격도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럼 세로 간격 동일하게를 한번 해볼게요. 클릭, 쉬프트, 클릭, 클릭 이렇게 세 개 선택하고요. 어, 그림 도구 서식에 가서 맞춤에 가서 일단 왼쪽 맞춤 할게요. 아니면 가운데 맞춤 해도 돼요. 그럼 가운데가 기준으로 쭉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로 간격, 이거 뭐 세로 간격 동일하게 안 해도 된 것 같은데 세로 간격 동일하게 하면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하나 이거 멀리 띄워놓고 세로 간격 동일하게 하면 이렇게. 그럼 얘가 되게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럴 때 맞춤에서 세로 간격 동일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처음과 끝을 기준으로 가운데 거를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춤 잘 이용하시면 굉장히 이것도 편리한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묶고 싶어. 얘랑 얘를 하나로 묶고 싶다. 요건 이제 지울게요. 이거 두 개를 하나로 묶고 싶을 때 얘랑 얘를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룹화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룹화, 그룹 눌러주면 이거 두 개가 하나가 됐어. 그래서 두 개가 언제든지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개체를 많이 했을 때는 이렇게 그룹화를 시켜주시면 뭐 이동하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를 삽입할 건데, 표 요거 하나 여러분, 파워포인트에다 요거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집어넣어 보세요. 요거 다 쓰지 말고요. 출판사랑,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 요렇게만 넣을 거예요. 자, 표 만들기 저번 시간 했지만 여러분들 잘 모르겠어요 하면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슬라이드 하나 추가하시고요. 지금 요거 봐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제가 할게요. 삽입 탭에서요. 표, 삽입 탭 표, 표 삽입할 건데 이게 지금 몇 줄인가 볼게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줄만 할게요. 열 줄이고 네 칸. 그럼 표 누르고요. 이렇게 쭉 해서 네 칸이고 열 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4 곱하기 8까지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표 삽입 눌러서요. 열의 개수는 4개. 그 다음에 행의 개수는 10개로 할게요. 10.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화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얘를 조금 줄여볼게요. 줄이고 밑에는 조금 느리고 이렇게 해서 얘를 전체를 움직이려면 이렇게 모서리나 아니면 이렇게 그 가장자리를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면은 한꺼번에 얘를 이렇게 통째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봐야 되니까 마우스 클릭하고 도서명 여러분들 지금 한글 입력하기 많이 힘들면 도서명 아니지 출판사 입고량 한글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다 판매량 재고량
그리고 교양인. 이거 만약에 엑셀에서 입력했으면 그 뒤에 교양인이면 이거 한 번만 입력하면 그대로 나오는데, 그쵸?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그 표 같은 거 입력할 때는 진짜 엑셀이 너무 좋아요. 같은 글자를 두 번 입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이거 숫자는 여러분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똑같이 써야지 이제 계산하기 편리하니까 저는 똑같이 해놓을게요. 아이고. 자, 이렇게 다 입력했을까요? 요걸 입력해야지 이제 표에 대한 것들도 좀 더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도 요거 보고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입력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너무 길다라고 하시면 한 5줄만 입력하셔도 돼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이어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입력하면 이렇게 저절로 뭔가 그 우리 엑셀에서 봤을 때 보시면 이렇게 그 한 줄, 또 다른 줄, 또 한 줄, 다른 줄 이런 식으로 주머니 스타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표도구, 디자인하고 레이아웃 이 두 개의 새로운 탭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표도구 디자인에는 디자인과 관련된 거, 레이아웃에는 전체 이 레이아웃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고요. 표도구 디자인에 가시면 여기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디자인들을 여기서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효과 같은 것들도 줄 수가 있어요. 효과, 뭐 그림자 효과, 그다음에 입체 효과, 그다음에 반사 효과 이런 것들 표에다가도 뭐 여러 가지 그림자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이아웃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삽입 삭제에 대한 걸 제가 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출판사 옆에다가 새로운 열을 하나 삽입하고 싶어요. 그럼 마우스를 출판사 아무 곳에나 클릭하시고요. 보시면 행 및 열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삽입하면은요. 지금 출판사의 오른쪽에 삽입이 되고요. 이렇게 어, 그럼 이걸 지우고 싶어. 이거 지금 삽입한 거 그러면 삭제. 눌러서 이게 열인지 행인지 확인하고 열 삭제 이렇게 하면 열이 삭제가 되고요. 또 행도 마찬가지예요. 교양인 밑에다 삽입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교양인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아래에 삽입 하면 여기 교양인 아래쪽에 삽입이 되고요. 이것도 지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삭제 누르고 행 삭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삭제해 보시면 표 삭제도 있어요. 그럼 이거 표가 전체가 삭제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셀 크기라고 되어 있어요. 요 셀 하나하나마다의 크기, 셀의 높이, 셀의 넓이 같은 것들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3.34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셀 크기가 한 열에 대한 셀 크기는 5로 바뀌었어. 원래 몇이냐면 3.34였어요. 3.34. 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내가 얘를 뭐 5로 하고 얘는 5. 또 뭐 판매량은 3. 뭐 이런 식으로 막 제가 임의로 막 했었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거 전체 다 같은 셀의 넓이로 맞춰줘야겠다. 그럼 열 넓이를 같게라고 한다면 전체 열 넓이가 같아져요. 행 높이도 같게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 요 교양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번째 셀의 높이를 좀 제가 한번 크게 높게 해볼게요. 뭐 한 5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아, 5 너무 크다. 죄송해요. 한 2. 2로 해볼게. 2로 이렇게 했어요. 그 얘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글씨가 위쪽으로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위쪽으로 붙어 있는 거를 이제 조절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옆에 보시면 맞춤이라고 돼 있죠. 맞춤의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맞춤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 셀에서 가운데로 맞추고 싶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그다음에 새로 그 왼쪽 오른쪽 정렬하는 거는 전체 선택하고 요거 위에 거 누르시면 이제 왼쪽 가운데 오른쪽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오른쪽. 그다음에 세로로 위쪽 아래쪽 뭐 가운데 쪽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요거 선택해서 요건 세로예요. 위쪽 가운데 중간, 아래쪽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맞춤하는 게 제일 좋겠죠. 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뭐 셀 여백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건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하시면 표는 됐어요. 그러면 뭐 웬만한 표는 다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표 안에도요,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 지정해서 표의 디자인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 스타일 여기 보시면은 글자 스타일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 같은 것들도 음영에 들어가셔서 그라데이션 이런 색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또 더 자세히 하고 싶으시면 다른 채우색 뭐 이런 걸 들어가시든가 뭐 그림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요. 그라데이션 또 기타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또 그라데이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라데이션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색도 넣을 수 있고 하는 건데, 요거 가지고 이제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차트 만들 때 조금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하는 것보다 좀 어려워요. 엑셀은 그냥 마우스로 요 표를 드래그해서 이거 그대로 차트를 만들었지만, 파워포인트에서는요, 이거를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힘든데, 그래도 어쨌든 차트 만들기 해봅시다. 삽입 들어가셔서요, 보시면 차트.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스마트 아트 차트 여기 있어요. 차트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차트를 만들 건데요. 일단 골라야 돼. 어떤 걸로 할 건지. 세로막대형에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할 거예요. 확인. 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차트 모양이 딱 생기면서 이 위에 엑셀 창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 데이터를. 상당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 한번 해볼게요. 아까 여기다 입력했던 거 있지? 출판사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던 거 아주 간단하게 입력해 봅시다. 계열 1에다가는 입고량, 입이라고만 씁시다. 출, 제. 너무 길게 쓰면 또 힘드니까 교양인, 교. 얘는 음, 얘는 지금 그게 돼요. 북하우스. 그러니까 한 글자만 쓰면 여러 글자 나오는 거. 한빛, 그 다음에 교. 여기 6개만 합시다. 6개. 그 위에도 마찬가지로 20, 19. 아이고, 20인데. 20, 15.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출은 12, 11, 15. 그 다음에 재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 7번 셀에 있는 건 이렇게 위로 올려줄게요. 왜냐면 제가 아까 엔터를 쳐서 이게 늘어났어요. 그렇게 늘어나면 여기에 차트에 빈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에 있는 채우기들 있잖아요. 그걸 위로 이렇게 올려서 6번까지만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거 잘 보이시나요? 엑셀 화면. 이렇게 해서 엑셀 화면에 교양인 북하우스 한빛 교양인 입출제 하고 이렇게 해서 엑셀에다 입력을 해줘야지만 차트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좀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차트 쓰는 거는 엑셀에서 차트 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 뭐 그래도 뭐 그냥 입력만 이렇게 엑셀 창으로 나왔을 때 입력만 해주면 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좀 까다롭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완성했으면 X를 눌러서 그냥 닫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차트가 생겼는데 이 차트가 지금 보기가 되게 복잡하죠. 뒤에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그래서 차트를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차트 클릭하시고요. 어, 차트 위에 없죠? X
새로운 그 슬라이드 하나 넣어서 여기다가 이동해 볼게요. 이게 지금 슬라이드가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인데 요거를 어, 레이아웃에 가서 요거를 빈 슬라이드로, 빈 화면, 세 번째 줄에 있는 빈 화면으로 해서 여기다 컨트롤 V 해볼게요. 자, 이렇게 차트를 이동을 시켰어요. 지금 여기 있던 차트를 제가 마우스로 클릭해서 컨트롤 X 해서 잘라내기 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복사하셔도 상관없는데 여기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제가 잘라내기 했어요. 잘라내기 하는 방법은 차트를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어, 그러면은, 네, 여기 잘라내기, 복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첫 번째 거 누르시면 되는데 컨트롤 X 누르셔도 잘라내기가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슬라이드 하나 생성시키고 난 다음에 붙여넣기 컨트롤 V 로 붙여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차트를 하나 생성을 시켰고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막대 차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차트를 삽입하면 차트 도구 디자인하고 서식, 이거 두 개가 나와요. 디자인에 가시면 당연히 이 디자인 또 여러 가지 고를 수 있는 디자인들이 나와서 하나씩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디자인 관련 내용들이 나오죠. 제일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여러분이 고르시면 돼요. 저는 맨 마지막 거 골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차트 디자인을 설정했고요. 차트 제목에 뭐 출판사, 별, 재고, 목록, 목록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블럭 지정해서 홈 탭으로 가서 여러 가지 크기라든지 서체 이런 것들 변경할 수 있고 색깔 같은 것들도 다 변경이 가능해요. 여기도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잠깐만요. 색깔. 글자색 여기 가라고 되어 있는 거 눌러서 글자 색도 변경하실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 제목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트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그 막대 있죠. 막대의 색깔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대 색깔도 막대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도형으로 인식하거든. 그래서 막대 클릭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 들어가시면 이제 색깔을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도 채우기가 가능해요. 이렇게 막대 색깔 같은 것들도 채우기 가능하고요. 너무 비슷한 색깔이니까 별로죠.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선들 있죠. 이런 선들도 제거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로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선들 있지? 하나만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가 다 선택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딜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거가 돼요. 이렇게. 선 사라졌지? 컨트롤 Z 하시면 다시 생기고요. 선도 이렇게 쉽게 사라지게 또 보이게 또 할 수 있고요. 뭐 다른 것들도 디자인에 보시면 뭔가 차트 종류 변경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했는데 난 그거 하지 않고 꺾은 선형으로 하고 싶어. 꺾은 선형 선택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차트로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많은 차트들이 종류가 있으니까 변경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내가 좀 편집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편집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좀 시간이 지금 벌써 50분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색 변경 가볼게요. 여기 지금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색 변경 여기 가시면 이런 그 막대 이런 아까는 막대였지만 지금 이제 꺾은 선이니까 꺾은 선의 색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색깔로 색깔 목록으로 이렇게 변경하시면 돼요. 요거 좋네요. 이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빠른 레이아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할 게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했어요. 빠른 레이아웃을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5번째 레이아웃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차트 만들 때. 왜냐면 여기 밑에 데이터가 나와. 그래서 데이터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음, 5번, 5번 레이아웃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서식에 가시면 이제 뭐 이런 전체적인 이런 출판사별 뭐 여기도 왼쪽에 있는 이런 축 서식, 뭐 축 제목 서식 이런 모든 서식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워드 아트만 안 했는데요. 출판사별 재고 목록 이거를요. 제가 좀 예쁜 글씨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판사별 제공 목록 선택하시고요. 차트 도구 서식에 가서요.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바꾸면 돼. 어떤 걸 바꿔볼까요?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두 번째 줄에 뭐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이런 걸로 바꿔도 되고 요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이렇게
뭔가 줄무늬 있는 거 좀 어지럽죠? 이런 건 좀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요거 괜찮나요? 요거. 이게 제일 낫네요. 요거. 썩 마음에 드는 건 없는데 그냥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거 요거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워드 아트로 이렇게 제목을 꾸밀 수도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워드 아트로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워드 아트도 같이 살펴봤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할 거 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차트 삽입까지 다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고 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워드 아트 했고요. 미디어 삽입, 오디오, 비디오를 삽입해야 되는데 자, 오디오 삽입하는 것은 삽입 메뉴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 끝에 미디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비디오, 오디오를 삽입할 수 있어요. 오디오 삽입하면요. 내 PC에 오디오 해서 하나 골라볼게요. 제가 이렇게 mp3 파일들을 넣어놨어요. 제 6차시 파일에 없나요? 그러면 5차시. mp3 파일 어디다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럼 7차시에 있는데, 7차시 오늘 공부할 내용 다운받았으면 아마 이게 있을 건데, 7차시, BG, 삽입.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음악, 위에 보시면 문서 사진? 어디에 음악이 있던데,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동영상, 여기 보시면 내 PC를 클릭하시면 음악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음악이 아마 아이튠즈밖에 없네요. 없구나. 일단 없네요. 제가 올려드린 거기에 있는데 없으면 그냥 저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세요. 제가 넣는 거. 맛있었는데. 요거 bg.mp3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음악인데요. 자, 이런 음악인데 이것도 볼륨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음악을 집어넣으면 오디오 도구 서식과 재생이 나오는데 서식은 이제 이 오디오 이, 요 아이콘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꾸미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디오 도구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스피커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앨범처럼 이렇게 뭐 사진첩처럼 꾸밀 거냐 어쩔 거냐 이런 거를 설정하는 게 서식이고요. 재생이 이제 이 오디오를 어떻게 재생할 건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뭐 보시면 오디오를 트리밍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만 시작 및 종료 날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을 시작할 때 이 음악이 재생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슬라이드에서 실행하면은 이 슬라이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음악이 재생이 될 것이야 라는 거고 끝나도 계속 반복적으로 재생할 거야. 그럼 요거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쇼할 동안은 숨길 거야 라고 하는 거 체크하는데 거의 대부분 슬라이드 쇼할 때 얘를 보여주잖아. 그래서 요건 체크를 해제하고요. 그런 것들을 만져주는 게 이 오디오 도구 재생이라는 탭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럼 얘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볼게요. F5키를 누르시면 슬라이드 쇼가 되고요. 왜 음악이 재생이 안 되지? 제가 뭔가 잘못 만졌을까요? 여기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재생. 클릭할 때 하지 않고요. 그냥 자동 실행으로 할게요. 클릭해야지만 얘가 실행이 되는데 그냥 자동 실행으로 할게요. F5키. 이런 식으로 네,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를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어제 그거를 해드렸는데 지금 너무 마지막 걸 못해서 이거 빠른 속도로 전환해서요. 뭐 자르기 하고 모두 적용. 자르기 하지 말고요. 잠깐 아니죠. 다른 거 넘어지기를 해볼게요. 쿵 하고 넘어지는 거 1초 동안 해서 모두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모든 슬라이드에 쿵 하고 넘어지는 게 이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도 재생이 되고 요거를 이제 한번 파일에서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내보내기. 그러면 여기 비디오 만들기가 있거든. 요거 여기 보시면 PDF 문서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전부 다 내보내기 메뉴를 가시면 PDF 문서 만들기가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PDF 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워포인트 파일을 뭐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줄 때 그냥 주지 마시고 이 PDF 문서로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단 비디오 만들기 눌러서
품질, 굉장히 이게 고화질이야. 그리고 기록된 시간 뭐 설명 뭐 여기 보시면 각 슬라이드에 5초라고 했는데 5초 동안 하지 말고요. 2초 동안만 할게요. 비디오 만들기 하시면 이제 쭉 진행이 될 거예요. 이름 뭐 그냥 그 이름을 그대로 하고요. 저장할게요. 좀 시간이 걸리네요. 제가 요거는 다 만들어서 이따가 그 다음 시간에 워드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쉴 건데 57분이니까 5분까지 쉴게요. 4시 5분. 네, 4시 5분까지 쉬고 4시 5분에 다시 봅시다. 4시 5분에는 제가 출석을 좀 불러볼게요. 계시는 그 있는 친구들은 4시 5분까지 와서 출석할 때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자, 이제 제가 그 동영상 한 거를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이제 돼서 요거 다시 공유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일은 이제 동영상 만들기를 할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음,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거든요. 플레이 해볼게요. 소리도 들리나요? 이제 들려? 이제 소리 들려요? 소리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 소리는 안 들리는구나. 여기 동영상에 소리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요거 빼서 한번 해볼게요. 소리 들리나 보세요. 다시 할게요. 들려요? 소리 들려? 안 들려? 소리는 안 들리는구나. 알겠습니다. 를 여기다 갖다 댔는데도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동영상 재생할 때 소리는 들려요. 제가 아까 넣었던 그 오디오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다 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동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워포인트만 잘하면 이렇게 자막 있잖아요. 자막 예를 들자면 첫 번째 한번 파워포인트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음,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에서 여기 이제 뭔가 여기 이미지가 이게 위에 있었다고 칠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이미지를 제가 하나 넣어볼게요. 이렇게 위에는 이미지를 넣었어. 여기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고 칠게. 그림을 하나 넣어볼게요. 음, 그림, 학교 그림을 넣었다고 칠게요. 그림이 이제 이렇게 쫙 들어갔어. 그리고 밑에다가 설명을 내가 삽입 탭에서 텍스트 상자 이거 누르고 뭐 학교에 왔어요. 너무너무 기다렸던 개학. 절대 안 기다렸지? 우리 아기, 있지, 우리 집에 아이들도 학교 가는데 아주 여름방학 너무 짧았다고 막 그냥 맨날 비명을 질러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고 칠게.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그림도 이 화면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전환해서요. 이 화면이 이렇게 밀어내기로 이렇게 쓱 나타난다고 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미지도 애니메이션, 이렇게 개체들은 전부 다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간다고 했지?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뭔가, 날아오기? 로 한번 이렇게 왔다고 칠게요. 아까 화면이 날아왔으니까 얘는 그러면 다른 걸로 하면 이렇게 회전 이렇게 회전해서 딱 보여준다라고 할게. 그럼 요 밑에 거 있죠. 얘가 이제 그 왜 우리 뭐 동영상 같은 거 보면 밑에 이렇게 설명 있잖아요. 그 설명이 그냥 나올 수도 있지만 뭐 반짝반짝반짝하게 설명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펄스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은 뭐 크게 작게 뭐 이렇게도 있고 흔들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얘 글씨에 대해서 효과 아까 있었잖아요. 삽입에서 워드 아트 있잖아. 워드 아트. 요거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 지정하면 서식에 가서 이 워드 아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워드 아트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이 이렇게 어쨌든 작업을 이렇게 했다고 칠게. 그럼 요거 자체가 이제 하나 애니메이션. 이거 동영상으로 하면 이거 그대로 이번 실행하는 그대로가 동영상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슬라이드 쇼 보이나요? 하는 거? 슬라이드 쇼는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거는 화면으로 공유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슬라이드 해볼게요. 슬라이드 쇼. 컴퓨터 이상해졌어요. 잘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부 다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파워포인트만 어떻게 잘 해도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영상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여기 파일에서 있으니까 그것들 어, 내보내기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동영상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비디오 내일 이제 동영상 편집을 할 건데 여기 뭐 잘라내기 붙이기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프로그램 사용하고 하려면은 시간이 이것만 해도 엄청 많이 걸리니까 조금 네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내일 2시간 동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자, 네, 이어서 워드를 할 건데요. 일단 파워포인트 여기까지 했는데 뭔가 궁금하거나 뭐 문의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문의사항. 지금 어떤 친구가 파워포인트를 합치기를 물어봤는데 어떻게 합치는 걸 원하는 걸까? 파워포인트 파일 여러 개 있는 걸 한 개로 합치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파워포인트 여러 개 있는 거 한 개로 합치기? 네. 아, 그 파워포인트 파일끼리를 막 합칠 수는 없고요. 파일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으는 거?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파일과 파일끼리는 합치기는 어려워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합치기도 잘 몰라서 그것도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지? 그 응, PPT 응, 여러 개 응. 있어요. 하나로 네. 합치고 싶어요. 하나로 합치고 싶어요. 그럼 네. PPT 여러 개를 열어요. 열어서, 네. 어, PPT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여기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가 요거 하나 있고요. 네. 또 파워포인트가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파워포인트거든. 이렇게 파워포인트 파일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를 열어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왼쪽에 지금 슬라이드 보기가 쭉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쭉 해서 여기 끝까지 선택을 하는 건데 첫 번째 누르고요. 쉬프트 누르고 마지막을 누르면 이게 다 빨갛게 이렇게 되는 게 선택이에요. 어, 선택됐죠. 네. 그럼 지금 74개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한 몇 개만 한 3개만 일단 선택했다고 칠게. 이렇게 3개 선택하고 컨트롤 C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아, 3개의 슬라이드가 복사가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데 내가 아까 열어놨던 다른 파워포인트 여기 있거든. 그럼 여기에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끝에다 붙여놓고 싶어요. 그럼 7번 밑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돼. 이렇게. 여기 왼쪽에 지금 파워포인트가 7개가 제가 있는데요. 8개에다가 얘를 아까 복사한 3개를 넣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하면 되고, 아니면 나는 1번 뒤에 여기다가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마우스 클릭하면 돼. 그리고 컨트롤 V 또는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에서 첫 번째 거, 뭐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고 컨트롤 V 해볼게요. 그럼 내가 아까 붙였던 3개, 복사했던 3개가 여기 이렇게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다른 PPT에 있는 것도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개의 다른 곳에 있는 파워포인트 파일도 이쪽으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 곳으로 모을 수가 있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재생 버튼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본 거 어떤 재생 버튼? 그 동영상 재생 버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영상 재생 버튼? 누가 물어봤을까? 무티누 학생, 재생 버튼 어디 있어요?는 어떤 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동영상의 재생 버튼 어디냐고 물어본 거야? 아까 응. 어, 파워포인트? 네, 파워포인트에 음악 네, 못 썼잖아요. 그거는, 네, 네, 저희한테 없어서, 혹시 어디 없어서. 있지? 네. 아, 어디 있냐고? 안 요거, 보였어요. 네. 안 보였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내가 요거를, 여기다 입력했거든? 요거거든? 이게 지금 오디오예요. 요거
삽입 탭에서 오디오 이렇게 누르면 내 PC에 오디오가 있거든요. 내 PC 오디오 누르면 내 컴퓨터에 오디오 파일이 있으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컴퓨터에 오디오 파일이 없어서 이게 안 보여지나? 여기 지금 제가 6차 시에 이게 파일이 3개가 있네요. 아마 아, 여러분도 있을 것 같은데 6차 시 파일 압축한 거 풀어보면 이 파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럼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요거 다운받아 보세요. 아, 이거, 잠깐만요. 다 이거, 보내. 네, 이거 놓으면 여기 맨 위에 서식 도구 있잖아요. 옆에 바로 재생 네, 있는데, 네네. 이거 네네. 놓으면 그거 바로 뜨나요? 네, 이거를 열면, 여기에서 오디오에서 열면, 요게 밑에가 요게 자동으로 떠요. 아, 네. 그래서 요거 플레이 하면은 이렇게 플레이가 돼요. 지금 이 소리는 들려요? 안 드립니다. 하나도 안 들려, 이거 재생한 소리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요거 밑에 요거 플레이 버튼 요거 누르면 재생이 되고요. 이거 뭐,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요거 스피커 조절하는 거 있고, 요거는 집어넣으면 나오는 그 옵션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 한번 오디오 넣어보시고, 비디오도 똑같은 방법으로 넣으시면 돼요. 비디오에서 내 PC의 비디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디오 있으면 하나 골라보면 돼요. 배경, 이것도 이제 7차 시에 가면 이게 있거든. 근데 7차 파일 한번 열어보세요. 아, 이게 없을 수도 있겠다. 없으면 이것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하면은 비디오가 이 밑에 여기 재생 버튼 있거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비디오가 재생이 돼요. 이것도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비디오. 자, 2개 있거든.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게요. 이거 각자 그 파워포인트에다 넣어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오디오 넣기까지 했고요. 애니메이션이랑 화면 전환 기능 잘 이용해서 여러분이 파워포인트를 아주 이쁘게, 재미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파워포인트 마칠게요.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파워포인트가 좀 많이 길어졌네요. 근데 진짜 파워포인트 많이 쓰잖아. 그쵸?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좀 기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워드는 제가 진짜 간단하게 할게요. 왜냐면 워드는 그냥 기본적으로 안 배워도 다 사용할 수 있잖아. 그쵸? 글씨 입력하고, 그 다음에 뭐 폰트 변경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고, 지금 엑셀하고 파워포인트에서 배운 내용이 워드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워드에서 막 이렇게 따르게 배울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좀 다른 데 없는 그런 내용들만 살짝살짝 배우면 되기 때문에 일단 파워포인트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워드에서 배울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워드는 잠깐만요. 이건 8차시고 7차시고. 지금 화면 다 보이시죠? 화면 제가 전체 화면 공유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 보일 것 같아요. 워드는 여기 보시면 워드 시작과 종료 다 알잖아. 그쵸?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백스테이지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지금 강의 자료가 되게 길어요. 거의 책 한 권이거든. 그래서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서 나중에라도 혹시나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거 살펴보라고 제가 할 것만 올리지 않고 좀 자세하게 네, 자세하게 설명 좀 달아가지고 올려드렸으니까 이거 다 할 거야? 라고 깜짝 놀랄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배려해서 많이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알 내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백스테이지라는 게 뭐냐면 파일 메뉴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거를 백스테이지라고 해요. 그래서 파일 탭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백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파워포인트고 워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워드 하려면 여기 검색하려면 여기 입력하십시오 해서 WRD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어제 요거 워드를 사용했거든. 그래서 바로 여기 이렇게 최근에 사용한 항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워드 2016 선택해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그 지금 워드 뭐랄까요 첫 화면이 나왔고요. 만약에 새 문서를 만들고 싶으면 요거 누르시면 되는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 문서 클릭하시면 새로운 워드 문서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자, 워드에 이렇게 화면이 지금 조금 작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스크롤바 위로 이렇게 당기면 화면 커지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워드 처음 시작하기라고 입력할게요. 저는 워드 이렇게 입력했을 때 되게 좋은 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글씨가 입력되는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글에서는 이런 느낌이 안 나는데 워드는 이렇게 좀 글씨 입력할 때 되게 부드럽게 슉슉슉슉 넘어가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워드는 그게 좋고 다른 거는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과 컴퓨터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그냥 편해가지고 익숙해서 많이 처음엔 했는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워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워드에 또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워드도 쓸만하네. 처음에는 워드를 왜 쓰냐? 한글이 이렇게 좋은데 막 그랬는데 또 쓰면 쓸수록 워드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드도 나름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거를 제가 또 많이 느끼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엑셀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굉장히 진짜 프로그램들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웬만한 사람들이 많이 즐겨 쓰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이렇게 워드 시작했고요. 이제 워드를 이렇게 했으면 뭐예요? 마우스를 블럭 지정해서 뭔가 뭐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서체를 조절한다든지 그다음에 크기 조절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서체 같은 거 있잖아요. 서체. 서체가 막 되게 재밌는 서체 막그 어떤 그런 서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서체들을 어떻게 여기다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체 사용하고 싶을 때. 서체를 설치를 해야 돼요. 윈도우에서는 서체를 설치를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거든. 그러면 무료로 서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 화면에서 인터넷 같은 데서 검색해가지고 서체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 어, 자,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서체 다운로드 하면 많이 나와요. 무료 서체가. 다운. 이제 아이폰 무료 서체 다운 방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시면 어떻게 서체를 다운로드 하라는 거 뭐 그런 게 막 있어요. 빙글의 서체 뭐 이런 서체명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서체명 알면요. 서체명 독립서체 5종 뭐 이런 식으로 서체를 어떻게 다운받는지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옛날 목욕탕 파도소리. 옛날 목욕탕 한번 해볼까? 옛날 이런 식으로 옛날 목욕탕 서체 뭐 다운로드 폰트 적용 방법 무료 다운 받으세요. 이런 거 들어가시면 네 서체가 있고 그거를 다운 받잖아요. 그러면 설치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안녕하세요. 음시대장입니다. 이 글씨체는 옛날 목욕탕입니다. 가나다는 이렇게 나오고 1, 2, 3, 4는 이렇게 나오고 ABC는 이렇게 나오고 소문자는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밑에 TTF, 트루 타입 폰트라는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이건 미디움, 라지, 볼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세 개를 다 다운받으면 굵게 그다음에 뭐 이때 뭐죠? L이 뭔가요? 미디움 아마 라지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알아서 설치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 어떤 거는 EXE로 지금 설치되는데 얘는 지금 설치가 안 되나 보네요. 그러면 여기 제어판에 가서 모양 및 개인 설정의 글꼴이라는 그 폴더가 있거든. 요 안에다 이걸 넣어주면 돼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도 혹시 잘 모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바로 그 더블 클릭하면은 바로 설치까지 다 해주는 폰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여러분이 굳이 어디에다가 이걸 놔도 될까라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얘는 지금 다운받으면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 컴퓨터에 저장 하면 되고요. 이렇게 내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거 파일 열기를 하지 말고 이렇게 폴더에 표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폴더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옛날 목욕탕 이런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제어판에 가서 어, 제어판 한번 쳐볼게요. 검색하려면 여기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제어판 이렇게 하면 이제 제어판이 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글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럼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글꼴이 있어.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 어떤 컴퓨터는요, 이렇게 넣어주면요, 그럼 얘가 알아서 설치를 해줘요, 글꼴을.
그러면 설치가 됐는지 확인. 어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컴퓨터는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뭔가 서체를 설정했으면 다시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 실행을 해야지만 또 서체가 보이고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서체를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어요. 어디 있다고? 제어판에 들어가서, 제어판 들어가서, 이 제어판이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럼 여기 보기 기준을 큰 아이콘이라고 눌러주시면 돼요. 큰 아이콘. 그럼 이렇게 아이콘들이 전부 다 보이거든. 그 중에서 글꼴이라고 있어요. 글꼴. 여기 들어가서 어, 글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글꼴들 여기 쭉 밑에 있거든. 여기다가 이렇게 자기가 다운받은 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글꼴이 이제 설치가 되는 거, 알아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요즘 굉장히 편리해요. 옛날엔 글꼴 같은 것들도 뭐 있어도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설치도 못하고 그랬는데요. 알아서 다 설치해주고 이런 거 다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글꼴은 넣으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 글꼴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아직은 사용할 수 없다. 여기 벌써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됐죠? 옛날 목욕탕 M체가 이렇게 설치돼서 이미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치, 뭐 내가 필요한 서체가 만약에 여기 없어. 그러면은 바로바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설치도 가능하고 그거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먼저 폰트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크기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이건 점점 크게, 이건 점점 작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이거는 영어를 썼을 때, 영어 한번 밑에 써볼까? 굿 모닝. 소문잘 쓸게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를 썼는데, 영어를 썼는데, 크기 좀 크게 해볼게. 자, 이렇게 썼는데 지금 여기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오죠. 그리고 뭐 이렇게 소문자가 이제 쭉 나왔는데 그런 걸 조절할 때 영어에 대한 이거 서체 지정이에요. 요거 누르시면 각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문자로 있고 대문자로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이거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면 이거 원래 첫 글자 대문자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소문자로 하면 다 소문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또 뭐 대문자로 하면 전체가 다 대문자로 바뀌어. 이거 만약에 틀려가지고 이거 바꿔 쓰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쵸? 영어 쓰기 힘든데 이거 바꾸려면 힘든데 여러분 잘 쓸 수 있나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 쓰기 힘들어 하니까. 자, 그다음에 뭐 각 단어를 대문자로 하면요. 각 단어마다 첫 글자만 대문자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영어에만 가능해요. 한국엔 그런 게 없어요. 대문자가 없잖아. 그쵸?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요거예요. 되게 요것도 유용해요. 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는 굉장히 뭐 쓰임새가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 요거는 서식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뭔가 서식을 뭐 크게 작게 뭐 이런 거 했던 서식을 지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원래 서체로. 내가 여기다 서체 뭐 고디 뭐 이런 거 했던 거 있죠. 아까 작업했던 거 그게 전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자면 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가 이렇게 형광펜 모양 있는 거 있잖아. 내가 얘 되게 필요해, 중요해. 그래서 형광펜으로 설정하고 싶어.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광펜 설정했는데 이런 근데 이게 형광펜은 서식이 안 지워지는 것 같던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서식 지우. 이거 봐요. 형광펜은 얘가 안 지워지더라고요. 형광펜은 잘못했네. 딴 걸 했어야 되는데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서식 적용. 얘는 또 왜 되고 얘는 안 돼요? 진짜 웃기네. 컴퓨터가 지금 약간 좀 이상해요. 열받은 것 같아요. 새거 없음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뭔가 여러 가지 서식을 적용해 볼게요. 크기도, 서체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크기도 바꿔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굵게 뭐, 기울임체 이렇게 X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여기 너무 지저분해. 이거 서식을 싹 지우고 싶다. 그럴 때 여기 지우개, 가 지우개 있죠? 모든 서식 지우개 이렇게 하면 싹 지워져요. 형광펜은 서식이 아닌가 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형광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거든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지금 별로 잘 많이 안 쓰던 거 한번 해볼게요. 가나, 다라, 마바사. 이런 것들 이렇게, 이 뭐지, 네모난 뭔가 테두리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글자를 선택하고요. 여기 가 네모 있는 거 있지? 이거 누르면 글자에 이렇게 테두리가 딱 쳐져요. 뭔가 이렇게 안정된 느낌으로 만들고 싶을 때 이런 걸 해. 지금 여기서 엔터를 치고 하면은 계속 테두리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테두리 쓰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여기다가 하려면 서식 없음으로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아까 서식 지우기 있지? 그런 게 이제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네모난 테두리를 썼는데 그 밑에 안 쓰고 싶은데요. 자꾸 네모난 테두리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서식 없음으로 이제 해주면 되죠. 서식 지우기 해주시면 이제 서식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고 네모난 테두리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음영 넣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랑 좀 다른 게 얘는 음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씨 이렇게 선택하고 음영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음영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얘랑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느낌. 얘는 색깔 들어가는 거고 얘는 음영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음영 넣기. 그 다음에 글씨에다가 이렇게 뭐, 여러분 주식회사 같은 거 주식회사 할 때 이렇게 써도 되지만 주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도장 같은 거 찍을 때 인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도장 가운데다 구멍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그 안에다 글씨 쓰는 거 있죠. 그런 것들 많이 해요. 글씨 쓸 때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인 이렇게 돼 있으면 동그란 글자에다가 글씨를 기호를 좀 크게 하고 글씨는 그대로 쓰고 아니면 요거는 글씨를 좀 작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세 가지. 그다음에 글씨 쓰고 그 동그라미도 동그라미가 있고 네모가 있고 뭐 세모가 있고 마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뭐 인, 우, 검 뭐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에다가 네모를 하고 확인 하시면 인 네모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할게요. 요거 눌러서 이제 이거 지금 문자를 작게 했지만 문자를 기호 이렇게 크게 하고 인 동그라미 확인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게 커지는 거야. 커지는데 여기 좀 글씨가 좀 밉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하면서 조절해서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른 거 이제 취소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하면 되고 요거 X의 밑에 밑글자 여기 윗글자 한번 볼게요. 뭐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뭐 H2O 이런 것들 이런 기호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3의 4승 더하기 뭐 2의 3승 뭐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 표시할 때 이제 위첨자 아래첨자 하시는데요. 자, H2O는 이거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지. 2가 2를 선택하고 아래 하시면 이렇게 H2O 이렇게 되고요. 3의 4승을 하고 싶어. 그럼 4를 클릭하고요. 윗 X 제곱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제곱 승수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먼저 다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 그래도 3의 4승은 이렇게 해도 이쪽으로 올라가 있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표시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마우스로 블럭 지정해서 그 부분만 위첨자 아래첨자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얘를 빼면 되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정상 글자가 돼요. 어떻게 한다고? 요거 선택하고요. 지금 여기 위첨자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가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이렇게 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4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숫자 쓸 수 있다라는 거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이제 이렇게 워드 처음 시작하게 하고 밑에 막 글씨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스타일로 좀 스타일 여기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홈 탭에 여기 스타일 있는데 자세히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이 미리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목 스타일을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제목 스타일로 한꺼번에 바꿔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뭔가 강조하는 스타일로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선택하고 여기 스타일이 있어요. 강조하는 스타일. 이거 누르면 강조가 되고. 여기 이게 뭐 기울임체가 강조인가 봐요. 얘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요거는 강한 강조. 이렇게 누르면 강하게 기울임체 해가지고 뭔가 색깔 바꾼 거. 이게 강한 강조래. 근데 저는 강조를요. 이런 식으로 뭔가 색칠하는 이런 소체로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지금 이게 색칠한 부분 있잖아요. 이거 자체를 스타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마우스로 이렇게 굿모닝을 선택하시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뭔가 자세히 뭐 스타일 그
자세히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 누르면 대화 상자가 뜨는데 요걸 한번 눌러보세요. 스타일이라는 글씨 오른쪽 쭉 가시면 요렇게 좀 쏙 들어간데 요거 눌러서 여기 보시면 스타일 쭉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요. 새 스타일 있고요. 스타일 검색이 스타일 관리 뭐 이런 게 있어요. 스타일 요거 새 스타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서식에서 새 스타일 만들기라고 돼 있고요. 아 이게 아닌데 취소할게요. 스타일에서요. 여기 보시면 스타일 만들기. 네. 여기 보시면 스타일 만들기에서 서식에서 새 스타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 요걸 이용해서 바로 만들 수는 없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스타일 이름을 강조라고 하고요. 강조 3번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여기 위에 강조가 있어서 겹칠 수가 있어서 강조하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지금 강조 3이 있고요. 강조 3 아직 아무 스타일도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눌러서 지금 세 번째 보시면 스타일 관리가 있고요. 여기서 강조 3을 찾아볼게요. 강조 3 어디 갔을까? 여기 있네요. 요거 클릭하시고요. 이제 수정 누르시면 돼요. 여기 수정.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제가 수정 누르시면 이제 어떤 스타일로 바꿀 건지가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서식은 좀 강조할 거니까 일반 글자보다는 좀 달라야 되겠지. 그래서 서식에서 글자 선택하고 좀 고딕트로 할게요. 강조할 거니까. 그리고 크기도 뭐 한 12포인트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른 건 그대로 냅두고요. 뭐 만약에 굵게 하고 싶으면 굵게도 여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러면 어떻게 표시가 된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서식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글꼴 들어가 볼게요. 글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했던 고급으로 가서 다른 건 다 했으니까 뭐가 없네요. 글꼴 색 들어가서 무슨 색으로 할까? 남색. 그럼 이렇게 조금 뭔가 다른 거랑 좀 다르게 이렇게 돼 있죠? 고급에 들어가서도 뭐 특별히 뭐 할 게 없네요.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서식에 들어가서 단락. 테두리 한번 가볼까요? 테두리 텍스트 효과로 들어가 볼게요. 텍스트 효과. 체육 윤곽선밖에 없네요. 이게 할 게 없고 좀 제가 특별하게 하고 싶은데 뭐 그닥 특별한 내용이 없고 테두리만 한번 해볼까요? 테두리를 어떻게 이렇게 테두리 쳐줄 건지 테두리는 없지만 음영을 한번 넣어볼게요. 음영 색깔 해서 요 색깔로 이렇게 글자 써진 거에 이렇게 색깔 들어가는 거 이렇게 너무 강조가 되나요?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확인을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서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저는 여기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강조라는 스타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서식 쪽에 요만큼만 해가지고 강조 3을 딱 누르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옆에까지 안 가고 이렇게 됐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강조 3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강조 3. 얘는 또 이렇게 되고. 이게 제가 엔터를 치는 곳까지 선택하면 그렇게 다 되는 것 같아요. 두 개만 선택하고 한번 해볼게요. 강조 3. 하면 여기만 됐지. 그러니까 여기 끝까지 다 선택하면 여기 이렇게 다 선택이 되고 중간에 조금만 선택하면 걔만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서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스타일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거 자주 써요. 내가 이걸 맨날 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그거 할 때마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홈 탭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배웠고 찾기 바꾸기는 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삽입 탭. 자, 삽입 탭에서도 다른 거 전에 했던 거는 다 빼고요. 기본 필요한 것만 할게요. 여기 보시면 뭐 페이지 뭐 새 페이지 나누기 이런 거는 이제 엔터 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그런 것도 하면 되고 표 넣기도 우리 아까 많이 했었잖아요. 그림, 뭐 도형도 했고 스마트 아트, 차트 이런 거 다 했고요. 스크린샷도 제가 알려드렸죠. 요거 캡처하는 건데 여기 이 프로그램에도 스크린샷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창이 쭉 나오면서 이 중에서 네가 스크린샷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럼 이거를 스크린샷 해. 그러면은 이거 통째로 스크린샷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스크린샷 해볼게요. 어떤 거 해볼까요? 이거를 스크린샷 하면 이거 통째로 이렇게 여러분하고 제가 채팅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그 줌에서 근데 이게 통째로 스크린샷이 돼서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거 말고 그러면 내가 스크린샷을 할 건데 이렇게 다 통째로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범위 지정해서 하고 싶어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다음 여기 가서 다시 삽입해서요. 스크린샷 들어가서요. 요 밑에 화면 캡처라고 있죠. 요거 누르면 어떤 걸 화면 캡처할 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거 화면 캡처하려면 잘 안 되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잘 안 돼. 지금의 화면을 캡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쨌든 원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스크린샷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림으로 인식해서 그림 도구 서식이 뜨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삽입 탭으로 가볼게요. 스크린샷 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퍼링크 한번 해볼게요. 하이퍼링크. 자, 글씨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워드라는 요거를 막 클릭하면은 어떤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뭐 다른 뭐 인터넷으로 넘어간다든지 뭐 그런 걸 한다고 칠게요. 그럼 이 워드를 딱 클릭하면 인터넷에 뭐 네이버로 네이버 처음 시작하게 한번 할게. 네이버 시작하기라고 했는데 이 글씨를 해서 네이버를 딱 클릭하면 네이버 그 인터넷 창으로 넘어가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마우스로 네이버를 선택해야겠지. 네이버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하이퍼링크가 밑에서 두 번째 있어요. 하이퍼링크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표시할 텍스트는 네이버. 그 네이버를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밑에다 네이버 주소를 써주시면 돼요. 네이버 주소 https www.naver.com 나오네요. 이렇게. 이거 https하고 이거 하는 거 좀 어렵잖아요. 그럼 요거 취소 한번 해볼게요. 이거 네이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인터넷을 실행시켜서 이렇게 네이버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네이버로 가요. 그럼 이 위에 여기 주소가 있잖아. 요거 클릭해서 복사하시면 돼요. 네이버 주소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하시면 네이버 주소가 복사가 되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워드에서 네이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 가서 여기에다가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하시면 네이버 주소가 그대로 붙여넣기가 돼요. 그래서 네이버 주소 입력하기 힘들면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기존 파일 웹페이지 요걸로 가야 돼요. 웹페이지로 이동할 거니까 요거. 그 다음에 뭐 현재 문서의 어떤 지점으로 이동할 거면 요거. 그 다음에 뭐 새 문서를 만들 거다 그러면 세 번째. 그 다음에 전자메일 주소로 내가 이동하고 싶어요. 그럼 요걸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은 웹페이지로 이동할 거니까 첫 번째 거 연결 대상 웹페이지고요. 주소를 써줘야지만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예요. 확인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렇게 걸려지는데요. 걸려지는데 지금 얘를 클릭하려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눌러야지만 웹페이지로 이동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가 실행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로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하이퍼링크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글, 바닥글, 뭐 메모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여기다 삽입할 수가 있어요. 그럼 네이버라는 거에다가 메모 이곳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네이버 웹페이지로 이동함. 뭐 이런 식으로 해놓는 사실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뭐 이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여기에다 그 메모를 달아놨기 때문에 네이버는 그냥 이렇게 눌러도 안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해야지만 네이버로 이동이 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모 사용했고요. 머리글, 바닥글. 이것도 머리글에 얘네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머리글이 있어요. 되게 편하지. 그래서 이런 거 사실 만들려면 힘든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미리 만들어줬어, 다. 그래서 이 중에서 머리글에다가 뭔가 내가 사용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는 문서 제목은 왼쪽에다 표시하고 오른쪽에 날짜를 표시할 거야. 이걸 내가 사용할 거야. 라면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뭔가 짝수 페이지와 홀수 페이지에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짝수 페이지는 얘, 홀수 페이지는 얘로 내가 적용을 하겠다. 그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사이드라인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페이지 번호를 위쪽에다 표시하겠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를 좀 대각선으로 이렇게 뭔가를 주고 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여기
뭔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것도 되게 이쁘네요. 그쵸? 짝소 홀수 페이지 이런 식으로 표시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고르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그죠? 그래, 지금 현재는 머리글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나가려면 머리글, 바닥글, 닫기를 눌러주셔야지 나가는 거예요. 머리글, 바닥글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돼요. 날짜 및 시간도 넣을 수가 있고요. 페이지 번호는 넣었지. 그다음에 뭐 빠른 문서 요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뭐 상용구, 문서 속성 이런 것들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뭐 문서 속성 중에서 관리자를 여기다 집어넣는다든지 뭐 메모를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 넣을 수도 있고 그림도 넣을 수가 있어. 그러면 요 위에 그 이렇게 문서의 위쪽 부분에 뭔가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머리글이에요. 닫기 해볼게요. 닫기.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지금 1페이지인데 2페이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쵸? 또 3페이지 나면 3페이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워드가 뭔가 실용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또 삽입 탭이 다른 거 가볼게요. 그 다음에 바닥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바닥글도 여기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래서 바닥글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여러분 새로 만드셔도 되는데 그러면 바닥글 편집 이렇게 들어가서 바닥글에 대한 편집을 여기서 하면 돼요. 뭐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 워드 연습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바닥글이 모든 바닥글에 이렇게 모두 연습이라고 왼쪽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걸 가운데 정렬 해도 되고요. 홈 탭에서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가운데로 오는 거죠. 왼쪽. 그리고 이제 바닥글 요소를 더 넣고 싶어요. 그럼 여기 이제 또 여기도 넣을 수가 있어. 페이지 번호를 넣고 싶다. 뭐 어디에다 넣을 건지 고를 수 있고요. 바닥글 중에서 뭔가 다른 것도 더 뭐 설정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도 또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다르게 설정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글, 바닥글 이렇게 머리글은 이렇게 들어가고 바닥글에는 워드 연습 뭐 여기도 워드 연습 이렇게 계속 워드 연습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머리글과 바닥글 설정이 가능해요. 삽입 또 이제 또 볼게요. 다른 거 텍스트 상자는 이제 이 글씨를 그냥 쓰지만 어느 한 곳에 내가 텍스트 상자를 조금 이렇게 뭔가 다이나믹하게 넣고 싶다 할 때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또 단순형 있고 뭐 이렇게 동그란형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 한번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 상자. 텍스트 상자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너무 크지? 줄여도 되고요. 글씨도 크기 바꿔도 되고. 텍스트 상자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얘는 움직일 수가 있잖아. 글씨는 못 움직이는데 얘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게 여기다 붙어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어느 곳이든지 위치가 가능하니까 텍스트 상자는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붙여도 되고 한글은 움직일 수 없지만 얘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얘랑 같이만 이렇게 움직이면 신기하죠. 이렇게 동적으로 뭔가 만들고 싶을 때 텍스트 상자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워드아트 같은 것도 아까 해봤으니까 워드아트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새롭게 워드아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락의 첫 문자 장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락의 첫 글자를 좀 크게 뭐 잡지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눌러서 어떤 걸로 할 건지 결정하면 돼. 이거 하시면 이렇게 W가 굉장히 크게 딱 나오죠. 멋지게. 이런 것들도 이제 크게 이렇게 해주시면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이렇게 해주시면 멋지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삽입 탭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한번 가봅시다. 디자인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서에 대해서 이렇게 디자인도 얘네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해 준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면 그 디자인대로 이제 제목과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워터마크라고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뭔가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이제 워터마크인데 이렇게 배경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탁탁 찍어주는 그런 거예요. 그다음 페이지 전체의 색깔도 넣을 수가 있어. 이렇게 페이지 색깔 들어갈 수 있고 페이지 테두리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에 뭐 크게 테두리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페이지 테두리 넣을 때 넣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레이아웃은 전체 용지의 뭐 여백이라든지 방향, 크기, 그다음에 단 나누기 같은 거 할 수 있대. 그러니까 A4 용지에 뭐 두 단으로, 뭐 세 단으로 이렇게 나누게 하고 싶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레이아웃은 그다음에 뭐 중간에 페이지를 나누고 싶다라든지, 그다음에 줄 번호 같은 걸 넣고 싶을 때
이렇게 줄 번호를 넣잖아요. 그럼 페이지마다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줄 번호가 이렇게 쭉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줄 번호야. 이렇게. 줄 번호가 혹시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럴 때 이제 들어가는 게 줄 번호 넣기, 하이픈 넣기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원고지로 이 글씨를 원고지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원고지 안에 이 글씨가 들어가. 원고지 문서 뭐 이렇게 이거 원고지 문서일 때만 원고지 문서 문구 원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럼 얘네들이 원고지 안에 얘를 집어넣어줘요. 글씨를 이런 식으로 보셨나요? 좀 이상하죠? 이게 세로 방향으로 제가 원고지를 설정한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네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죠? 가로 방향으로 제가 세로 방향으로 써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다시 돼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제가 빨리빨리 하느라 자, 근데 원고지 이거 잘못했네. 어머, 취소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눌러서 뭐라고? 원고지 문서 아님으로 하고 다시 확인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참조, 편지, 검토 이런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조금 뭔가 목차라든지 색인 이런 거 만들 때 참조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다음 편지는 예전에는 이런 문서를 입력하고 나서 봉투에다 많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런 작업을 많이 해서 그래서 봉투 편지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검토는 뭐 맞춤법 검사라든지 메모 검사 뭐 이런 것들 검사하는 거고 보기는 이제 이 화면을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 홈 탭, 삽입 탭, 디자인 탭, 레이아웃 탭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워드는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빠르게 좀 워드는 되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했지만 앞에 사실을 다 했던 내용들이라 그렇게 길지 않게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삽입 탭에 이런 것들은 우리 앞에 뭐 파워포인트에서도 하고 엑셀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이거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수식이라든지 기호. 수식은 사실 여러분들이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안 했는데 수식도 이제 새롭게 삽입할 수도 있어요. 새 수식 삽입 들어가시면 이제 뭔가 분수, 분모 뭐 이런 거, 분모, 분자 뭐 이런 것들도 막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안 쓰는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안 했고요. 기호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특수 문자 뭐 그런 것들 사용하실 때 많이 쓰는 거라서 다른 기호 이렇게 하면 기호 대화 상자가 뜨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호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워드까지 해서 지금 다 마쳤고요. 내일은 뭐를 할 거냐면 동영상 편집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동영상 뭐 간단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제가 곰 플레이어라고 해서 곰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좀 만드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제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도 또 2시간 동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2시간이 사실 모자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다른 것들 다 모자란데 억지로 했으니까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서 또 2시간 동안 좀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그동안 또 4일 동안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마지막 날이고, 또 토요일이라서 좀,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못 나오더라도 동영상 꼭 강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까지 열심히 들은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